네, 시장의 ETF 얘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저희가 하죠. ETF 스토리, NH아무리 자산운용의 김현빈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ETF 인버스 하신 분들은 하락할 때 조금 돈을 버셨을 것 같은데 번다기보다는 이제 해지하는 수단으로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네네. 한 주간 ETF 어떤 매매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볼까요? 네, 한 주간 ETF 매매가 어떤 식으로 또 많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2,500억 매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마이너스 134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동안 좀 매수를 좀 하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매도로 전환됐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하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 시장이 좀 빠지기 때문에 네네.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인 거래 규모도 한 4천억에서 5천억 대다가 지금은 한 2천억 초반대까지 좀 많이 좀 내려왔고요. 그 중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빠지고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 인버스 이제 레버리지를 좀 샀다는 거고, 또 반대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빠졌을 때 레버리지 ETF를 많이 좀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이 오히려 좀 이익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장 마감할 때 과감하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네네. 오늘 좀 웃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ETF 시장에서 좀 빠져나간 거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조금 그 금리 변화라든지 이런 거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좀 짙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익률적으로 한번 보죠. 수익률은 네네. 어떤 ETF들이 좋았습니까? 한 주간? 네, 지난 한 주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차이나 과창판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가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하는데 5월 11일이었죠. 그때 중국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할 때 과창판 지수가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주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7.04% 차이나 과창판 코덱스, 그다음에 차이나 2차 전지가 6.9%, 밑에 뭐 전부 다 중국 과창판,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가 됐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또 중국 시장이 그동안 또 먼저 하락했고, 그다음에 좀 반등을 조금 이제 일어나나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좀 강세였던 한 주였습니다. 워낙 그간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중국도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를 막기 위한 중국의 저거죠, 유동성 공급 이런 네네, 것 때문에 시장이 맞습니다. 좀 올랐죠, 지난주에. 네네. 그렇죠? 그러면 한 주간 수익률 보면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중국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중국 말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환율 관련 ETF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네네.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환율 관련 ETF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달러 환율에 투자하는 ETF와 그다음에 엔 환율에 투자하는 ETF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달러 환율에 투자하는 ETF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수익률이 7.59%,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는 당연히 2배이기 때문에 네. 15.04%이네 3개월 수익률만 봐더라도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조금 미국이 달러가 강세가 예상이 될 때는 달러 ETF에 투자해봐도 진짜 수익률이 괜찮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그다음에 달러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도 뭐 있지만은 항상 시장이 달러가 강세로 내가 지금 현재 환율이 뭐 1,080원 하다가 1,200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봐서 내가 투자했을 때 달러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 이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달러 강세, 뭐 원화 강세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거는 달러가 강세일 때 이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시장하고 이제 달러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인버스하고 그렇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투자 그렇죠. 말고 이렇게 그렇죠. 해지 수단으로 달러나 금 이런 거 투자해도 괜찮다. 네네. ETF로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사실 우리나라가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다시 그 돈을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되는 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달러 투자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원자재와 관련돼서 네네. 테마주들의 흐름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루에도 네. 막 올랐다 빠졌다 이런 것들 많이 네, 하는데 엄청나게. ETF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있죠. 지금 원자재 ETF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라고 한다면 네. 뭐 귀금속, 원유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금선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 지금 우리나라 금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 킨덱스 KRX 금현물 ETF입니다. 이거는 보면 3개월 수익률이 지금 7.6%나 되는데 아시는지 좀 들어보셨겠지만 금이 조금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에 7.6% 킨덱스 금선 현물을 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품은 금 플러스
달러에 같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금 시세를 보면은 금 자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금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금값 플러스 그다음에 환율이 더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 현물 ETF에 투자할 때는 달러 환율에 노출돼서 이게 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그 골드 선물 해외에 그냥 투자하는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예, 코덱스 골드 선물 H, 그다음에 뭐 금은 선물 타이거 같은 경우 봤을 경우에는 이제 달러 환율에 H라고 써 있으면서 환율이 해지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수익률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드에 투자하실 때도 환 오픈이냐, 환 해지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원유 ETF가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개월 수익률이 22% 되고요. 농산물 선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하락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전쟁이 나면서 20%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팔라듐 선물인데요. 팔라듐 선물이죠? 네네. 팔라듐 선물이 지금 인버스 상품이 1개월 만에 17%나 이익이 났습니다. 이 팔라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가장 또 밀접한 팔라듐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많이 나거든요. 이 반도체 촉매제로 사용하는 건데 전쟁이 나면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팔라듐 인버스가 17%나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 원자재는 플러스 될 수 인버스 됐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투자 상품이 좋을지 선택하신다면 수익률도 좋게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팔라듐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돼 있군요. 네네.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NH아무디 자산운용의 김현빈 팀장과 ETF 시장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